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어, 또 하루가 시작되는데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즐거운 하루를 맞이해야겠죠. 연휴 시작이죠. 설날 시작입니다. 하여튼 내일이 이제 설날이고 오늘은 설날 디데이 하루인가요?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쯤 운전하고 열심히 이동한다고 바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준비하는 분도 있고 또 쉬는 분도 있을 테고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대운이 왔습니다. 대운. 이 대운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큰 운이 찾아와가지고 좋은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이 대운이 찾아오는 신호가 있대요. 이 사람은 그 대운이 10년마다 바뀐다고 하는데 그 대운이 바뀌기 전 1, 2년 사이에 아주 신기할 만큼 모두 공통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머지않아서 삶의 대운이 온다는 7가지 신호 다한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오래된 취향이나 습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주변 인간관계가 저절로 정리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 이제 크게 바뀌는 겁니다. 뭐 퇴사나 이직이나 결혼이나 사업 실패 뭐 이런 게 뭐 크게 바뀌는 거지. 다섯 번째는 무기력증이나 불면증을 겪고 여섯 번째는 성격과 또 말투가 바뀌어 간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잔 걱정이 들고 고민이 깊어진다. 그 7가지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대요. 이와 같은 상황들이 하나둘 생겨나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느낌에 인생이 꼬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이는 인생이 오히려 풀리고 있다는 그런 징조라고 합니다. 고통과 혼란의 시기는 삶이 뒤틀리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기를 딛고 일어나면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도약을 해가지고 곧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그런 암시하는 겁니다. 동트기 전에 새벽녘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 추위가 가장 매서운 것처럼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직전에 힘든 일이 연달아 닥쳐오기 마련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졌다면 운명이 바뀌려는 신호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발판이 되는 시기라고 한번 되뇌어 보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그 힘듦과 노력은 모두 행복의 걸음이 되어 훗날 누구보다 멋지게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천만쌤이 이야기하는 거 잘 한번 귀담아 듣고 실천해 보세요. 보니까 이때가 뭐 삼성전자나 반도체 관련된 유튜버가 아니라 인간관계 유튜버 같아요. 인생에 대한 유튜버.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지 하여튼 저는 그래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그런 알짜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 보니까 하이닉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에 현재 좀 쏠리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 반도체를 담당하는 이 DS 부분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6조 한 5천억 정도 된가 봐요. 전년 동기보다 130.5% 증가했다고 밝혔고 직전 분기인 작년 3분기랑 비교를 해보니까 영업이익은 29.19% 감소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DS부분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조 원대로 추정이 됩니다. 삼성전자 DS분의 1,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약 12조 2,200억인데 연간 약 15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삼성은 잠정 실적 발표 직후에 설명 자료를 통해서 반도체 사업부인 DS 부분 실적으로 할 경우에는 IT향 제품 중심의 업황 악화로 매출과 이익이 하락을 했답니다. 메모리 사업은 PC 모바일 중심으로 범용 제품 수요 약세 속에 고용량 제품 판매 확대로 4분기 메모리 역대 최대 매출 달성에도 미래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비가 증가되고 선단 공정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초기 램프업 비용 증가 영향으로 실적이 감소했다고 하죠. 삼성전자는요, 그래서 오는 31일
그 사업부별 실적을 포함해서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연간 그 확정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랑 달리 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에 힘입어서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는 등 축포를 쏩니다. 하이닉스는 지난 23일 실적 발표를 열었는데 지난해 매출액 66조 1930억, 영업이익은 23조 4673억을 기록을 해가지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죠. 매출은 기존 최고치인 지난 22년 44조 6216억보다도 한 21조 원 정도 이상 높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영업이익 역시 메모리 초호황기인 지난 2018년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12% 증가해서 19조 7670억, 영업이익은 15% 증가해서 8조 828억 원으로 집계됐고, 이는 삼성전자의 DS뿐만 아니라 가전, 모바일 등을 모두 포함한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양대 반도체 기업의 희비를 가르는 것은 HBM이죠.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그 GPU 탑재되는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하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범용 메모리가 주력인데다가 아직 엔비디아 공급망이 합류하지 못한 삼성은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실적을 내놓지 못한 겁니다. 업계에서도 올해에도 하이닉스 HBM 주도권은 견고하게 유지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내년까지 이 같은 독재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것도 있어요. 올해 HBM 시장은 2배 이상의 고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부터는 레거시 가격의 하락세도 좀 진정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용 회장이 관련된 소식인데, 이재용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여부를 판단할 2심의 선고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3부에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네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백강진 부장판사, 김선희 판사, 이인수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백강진 부장판사는 92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재학 중에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아주 좀 디테일하게 다 나오네요. 그리고 참 대단한 실력이네요. 92년도에 학교 다닐 때 사법시험 합격했으니까 뭐 대전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등법원에 왔고, 광주고법의 전주재판부를 거쳐서 지난해 2월에 다시 서울고법에 부임을 했다. 김선희 판사, 이분은 여성분 같네. 한양대 법학과 나왔고 94년 제36개 사법시험 합격했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인수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에 46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그리고 해군 법무관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서 서울 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을 거쳐서 23년 2월에 서울고법에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장판사 외에 나머지 두 판사는 젊은 사람들인가 보네요. 하여튼 이 판사가 이끄는 형사 13부는 그 최신원 SK네트워크스 전 회장의 횡령 사건, 그 전총조 씨 사기 사건,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투자유치 자문관 사칭 사건, 뭐 이런 걸 심리를 했고, 이들 사건에서 모두 1심 판단을 유지하거나 감형을 했다. 그래서 특히 기업인 비위의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엄중히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최신원 전 회장 횡령 사건에서 1심 판결 유지해가지고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다고 합니다. 양형 이후에 보니까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면서 최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기도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감형을 고려하는 특징도 있다 그럽니다. 전총조 씨 보니까 사기 사건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6년을 징역 13년을 감형을 했네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감경사료반이겠다. 참 문제다 내가 볼 때는. 아무리 판사하더라도 뭐 반성문 쓰면은 뭐 감형해주고 그러나 법을 위반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그에 맞게 진짜 막 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징역형 때려야 하는 건데 유지라든지 뭐 반성문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감형받아보면 사람 죽여놓고서 이제 반성문 열심히 썼다고 해가지고 감형시켜주고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렇다는 겁니다.
이재용 회장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네요. 과연 진짜 어떻게 될지. 1심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징역형 가는 건지 조만간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하는데 하여튼 뭐 특별한 소식 없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갤럭시 S25가 좀 많이 팔려야 돼요. 사전 얘기 많이 돼야지만이 또 삼성전자도 실적도 오르가고 주가에 영향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소식은 또 제가 오전 시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